안녕하세요.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입니다. 도시마다 면적의 크기가 다르고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인구수 또한 다릅니다. 이로 인해 단위 면적당 인구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인구 밀도를 통해 인구 분포의 밀집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 밀도는 2019년 기준 제곱킬로미터당 515명으로 세계 24위 수준입니다. 인구 1000만 이상 국가 중에서는 방글라데시, 대만에 이어 전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어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참고로 전 세계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46.7명입니다. 오늘은 2019년 기준 한국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15위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5위는 경기도 시흥시입니다. 시흥시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3,438명입니다. 인구는 46만 명이며 면적은 135.80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시흥시는 전국에서 일자리가 많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일자리로 젊은 인구가 많이 거주해 도시 평균 연령이 38.2세로 매우 낮으며 일자리가 많고 평균 연령이 낮다 보니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14위는 우리나라 제2의 항구도시인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광역시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3,604명입니다. 인구는 339만 명이며 면적은 941제곱킬로미터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연제구로 제곱킬로미터당 17,316명이며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구는 강서구로 제곱킬로미터당 702명의 인구 밀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매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인구 대부분이 김해시와 양산시 등 위성도시로 빠져나가 부산권 전체 인구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13위는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고양시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4,041명입니다. 인구는 108만 명이며 면적은 268.1제곱킬로미터입니다. 고양시의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가하는 이유에는 주변의 신도시의 입주와 GTX-A 노선의 개통 등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12위는 경기도 안산시입니다. 안산시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4,252명입니다. 인구는 65만 명이며 면적은 154.23제곱킬로미터입니다. 안산시도 인접한 시흥시와 비슷하게 일자리가 많고 젊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안산시는 시흥시에 비해 도시가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었고 미개발 지역이 거의 없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에도 안산시의 인구 밀도는 계속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1위는 전라남도 목포시입니다. 목포시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4,490명입니다. 인구는 23만 명이며 면적은 51.64제곱킬로미터입니다. 목포시는 비수도권 자치시 중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목포시는 남학 신도시의 개발로 현재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는 도시이지만 남학 신도시의 인구 63.2%가 목포시의 인구이므로 실제 체감되는 목포시의 인구 밀도는 더욱더 높게 느껴집니다. 10위는 경기도 오산시입니다. 오산시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5,186명입니다. 인구는 22만 명이며 면적은 42.74제곱킬로미터입니다. 오산시는 한 개의 읍이 시로 승격된 도시입니다. 과거 화성군 오산읍에서 시로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9위는 경기도 의정부시입니다. 의정부시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5,541명입니다. 인구는 45만 명이며 면적은 81.54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의정부시도 오산시와 마찬가지로 양주군 의정부읍에서 분리 승격된 시입니다. 의정부시는 고산지구와 밀락 2지구의 개발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8위는 경기도 구리시입니다. 구리시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6,010명입니다. 인구는 20만 명이며 면적은 33.31제곱킬로미터입니다.
구리시는 전국에서 가장 좁은 면적을 가진 도시입니다. 인구는 2020년 이후 갈매지구와 담터지구의 개발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도시의 면적이 좁은 관계로 급격한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7위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성남시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6,674명입니다. 인구는 94만 명이며 면적은 141.66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성남시는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서울시의 위성도시입니다. 분당 신도시와 판교 신도시 등 아파트 밀집 주거지역이 많아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6위는 경기도 군포시입니다. 군포시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7,539명입니다. 인구는 27만 명이며 면적은 36.41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군포시에는 1기 신도시 중 하나인 3본 신도시의 건설로 인해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좁은 면적의 신도시가 건설되어 녹지 공간이 부족해 보이지만 수리산이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있어 매우 쾌적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구는 27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대하미 지구가 개발될 예정으로 인구 밀도는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위는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광명시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8,304명입니다. 인구는 32만 명이며 면적은 38.52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광명시는 성남시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팽창으로 생겨난 도시입니다. 원래는 영등포의 인구 폭증을 대비하여 서울시의 편입을 염두하고 만든 도시입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50%가 넘을 정도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주간에 활동하는 인구가 적어 체감하는 인구 밀도는 높지 않다고 합니다. 4위는 경기도 안양시입니다. 안양시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9,764명입니다. 인구는 57만 명이며 면적은 58.5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안양시는 도시 전체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면적이 관악산, 청계산 등 녹지 지역으로 인구 밀도에 비해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나머지 절반의 인구가 전부 몰려있다 보니 항상 거리에는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입니다. 3위는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수원시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9,874명입니다. 인구는 120만 명이며 면적은 121.05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수원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심지어 광역지자체인 울산광역시보다도 인구가 많습니다. 2위는 부천시입니다. 부천시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15,611명입니다. 인구는 83만 명이며 면적은 53.44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부천시의 인구 밀도는 전국 모든 자치시와 행정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하나 정도의 면적에 남태평양 섬나라인 피지와 비슷한 수준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유럽의 아주 작은 나라인 산마리노의 면적은 부천시와 비슷한 61.2 제곱킬로미터이지만 인구는 3만 명에 불과하여 부천시가 무려 26배나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자체의 면적이 워낙 좁아 더 이상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힘들어 보이지만 미개발 지역인 대장동이 개발된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인구 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위는 대한민국의 모든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15,964명입니다. 인구는 966만 명이며 면적은 605.2 제곱킬로미터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인구는 줄어들면서 1,000만 인구가 무너진 서울시이지만 등록 인구가 줄었을 뿐 일자리나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서울에서 생활하는 인구는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서울시의 인구 밀도는 OECD에 가입한 선진국 대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뉴욕의 8배, 로마의 5배, 도쿄와 런던의 3배에 이르는 인구 밀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500만 이상의 거대 도시 43곳 중 서울시의 인구 밀도는 7위에 해당하며
서울보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는 방글라데시 디카, 인도의 뭄바이 등 모두 개발도상국 도시들 뿐입니다. 서울시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양천구로 제곱킬로미터당 26,316명이며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구는 종로구로 제곱킬로미터당 6,347명의 인구 밀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토의 11%의 인구 50%가 몰려있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가 소개한 도시들의 인구 밀도를 더욱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들이 있는 반면 자립 기반이 열악하고 교육 및 문화시설이 부족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으로 내몰리는 인구를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우리의 고향을 되살리는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